중국 남방항공의 승무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비행이었지만 한 승무원에게는 내키지 않는 노선이었죠. 갑작스럽게 배정받은 한국행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승무원들 중 한 명인 린 유예린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빠르고 차가운 아시아의 한 국가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경험이 그녀의 모든 편견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과연 린 유예린은 낯선 한국 승객들과의 비행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곧 마주하게 될 놀라운 경험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5초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며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편견을 뛰어넘은 따뜻한 만남과 기내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그리고 한 승무원이 발견한 한국인의 진짜 모습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남방항공의 승무원 린 유예린입니다. 처음에 유럽 미주 노선에서 한국 노선으로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정말 좋아했지만 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품격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었죠. 하지만 한 번의 특별한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한국행 노선이 어떻게 가장 따뜻한 감동으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차갑고 빠르기만 할 것 같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제 마음속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편견을 뛰어넘은 따뜻한 만남과 기내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그리고 한 승무원이 발견한 한국인의 진짜 모습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주 노선을 담당하면서 정말 다양한 국가의 승객들을 만나왔어요. 저에게 좋은 노선이란 편안한 일정과 품격 있는 승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미국 노선 같은 곳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배정받은 노선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라는 점, 북쪽의 위협 아래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들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차갑다는 인상이 강했어요.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 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피곤해졌습니다.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워낙 들어온 이야기들이 그랬거든요. 효율성만 추구하고 감정은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중국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승객들을 만나게 될까? 다른 노선에서는 여유롭고 친절한 승객들이 많았는데 한국 승객들은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비행 전 브리핑에서 한국 노선의 특징들을 들었습니다. 정시성이 중요하고 승객들이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내용이었죠. 역시 빠르기만 한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동료 승무원들도 한국 노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은 빠르게 끝나서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소통 문제였어요. 영어가 통하긴 할 텐데, 혹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까봐 불안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방식에서 충돌이 있을까봐 걱정됐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차가운 사람들일까?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잘못된 걸까? 곧 그 답을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한국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을 때 첫 느낌은 역시 빠른 애였습니다. 좌석을 찾아가는 속도부터 짐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른 나라 승객들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통로를 지나가는 모습, 짐 올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배려심이 있네. 조금 의외였어요. 좌석에 앉아서도 한국 승객들은 계속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할 때도 다른 나라 승객들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였죠. 이 사람들 생각보다 서로를 신경 쓰는구나. 첫 번째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륙 준비가 끝나고 비행이 시작되자 기내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뭔가 다른 에너지를 느꼈어요. 다른 나라 승객들과는 다른 집중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였죠. 과연 이 사람들과 몇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제 마음속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첫 한국 노선 탑승 당일 기내식 준비를 시작하려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 한국 승객들이 식사 시작도 전에 벌써 식판을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옆자리 사람의 메뉴까지 대신 정해서 저에게 대표로 주문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 왜 식사도 하기 전에 식판부터 꺼내놓는 거죠? 속으로 중얼거렸죠. 정말 이상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더 당황스러운 건 대표 주문 방식이었어요. 저희 3명 다 비프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건 가족 여행인가, 단체 급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분이나 창가 쪽에 앉은 분이 대표로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의 취향도 미리 파악해서 주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당혹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트레이 정리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어떤 승객은 비닐장갑까지 꺼내서 자기 좌석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착륙도 하기 전에 벌써 하차 준비를 완료해놓는 모습까지. 기내 매뉴얼보다 이 사람들 루틴이 더 정교한데?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뭐 이렇게 서두르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단적인 행동 패턴에 놀라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관찰해보니 이들의 움직임에는 일종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가는 모습이었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식판을 미리 꺼내놓는 것도 자세히 보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승무원이 음료수를 나눠줄 때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던 거죠. 대표 주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의 업무를 줄여주려는 세심한 배려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 느꼈던 불편함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무작정 서두르는 게 아니구나. 나름의 질서와 배려가 있는 거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순조롭게 흘러가던 비행 도중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로 쪽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순간 기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의료진 계신가요? 제가 급하게 외쳤지만 그보다 먼저 일어난 건 한국 청년이었어요. 외국인 승객들은 우왕좌왕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는데 앞좌석에 앉아있던 그 청년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쓰러진 승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동작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손의 위치부터 압박 깊이까지 마치 의료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혹시 의료진이세요?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반응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좌석을 비워주기 시작했어요.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거였죠. 누군가는 수건을 건네주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 분은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승객들을 진정시키며 자리를 정리해 주더라고요. 명확한 지시가 없었는데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이 비행기가 혹시 비상훈련 시뮬레이션인가?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나 완벽한 대응이었거든요.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평소에 식판 먼저 꺼내놓고 미리미리 준비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성급한 게 아니라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였네요. 청년이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동안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웅성거리거나 구경하려고 몰려들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었죠. 약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쓰러진 승객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기내의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청년은 땀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갔고 다른 승객들도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이 순간 한국이라는 집단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승객의 상태가 안정된 후 기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방금 전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식을 되찾은 승객이 청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청년은 오히려 당연한 일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모두가 제 역할을 알아서 해내는 이 질서,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기내 정리를 하며 자리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국 승객 한 분이 작은 에너지바를 손에 들고 서 있더라고요. 승무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안심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에너지바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에너지바를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승무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문화가 참 새로웠어요. 비행이 끝날 무렵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하며 작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친절을 조용히 돌려주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거창한 표현이나 과장된 몸짓 없이도 진심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심한 듯하면서도 따뜻한 한국인의 정서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배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위기 상황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이런 배려의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사의 표현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전하는 모습도 새로웠고요. 이런 사람들 곁에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을지도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노선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회사로 복귀해 동료들과 비행 후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노선은 어땠어? 라고 묻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전 같았으면 단전부터 줄줄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르네요. 정말로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생각보다 좋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동료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말을 아끼던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한국행 노선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공항시설, 대중교통, 고객평가, 모든 수치가 빠르고 정돈된 그 나라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숫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람들의 노력과 배려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문득 그날의 한국 청년과 승객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 서로를 배려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빠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빠르고 준비돼 있는 거였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빠름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한국어 기본 인사말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쯤 되면 나도 시판 먼저 꺼내야 하는 거 아닐까?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던 그들의 습관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동료가 왜 갑자기 한국어 공부해? 라고 묻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다음 비행 때 승객들에게 인사라도 해보고 싶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거든요. 한국 노선이 다시 배정되던 날, 저는 이전과 달리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빠른데 친절하고 엄격한데 배려 깊은 희한한 나라예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하며 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 준비를 하며 스스로 놀랐어요. 기내 방송에서 한국어 인사말을 꺼내 들고 연습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승객 여러분, 발음이 어색했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처음부터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국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식판을 미리 꺼내놓는 모습도, 대표 주문하는 모습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비행 내내 느껴지는 질서, 침묵 속에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하차 준비, 아이 울음소리에 주위를 살피는 승객들까지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눈치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지능이란 거요. 한 승객이 짐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역시 이 사람들이야.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 후 저는 며칠의 휴식을 위해 서울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부터 놀라기 시작했죠. 열차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나오는데 발음이 정말 정확했어요. 특히 중국어 발음을 들으면서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언어 교육을 철저히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어요.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도착 시각을 보며 정말 시계가 필요 없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2분 뒤 도착이라고 표시되면 정말 정확히 2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오더라고요. 30초 정도의 오차도 없이 말이에요. 환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 예정 시간이 1분 오차도 없이 정확했어요. 이런 정확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궁금해서 지켜보니 지하철 기관사들이 정말 정시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역에 도착할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출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든 사람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급한 사람이 왼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죠. 이런 질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이 타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카페에서도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비울 때는 짐을 그대로 두고 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실내 사회가 가능한 게 정말 놀라웠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놀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미리 대기하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운전자들, 심지어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우산을 기울여주는 모습까지 봤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저기까지만 들어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들이었어요. 편의점, 찜질방, 일부 식당들이 밤낮 없이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서구나 생각했습니다. 치안이 좋고 시민의식이 높아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밤 12시가 넘어 편의점에 갔는데 알바생 한 분이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였다면 밤늦은 시간에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위험할 텐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공공장소의 깨끗함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까지 어디를 가도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더라고요. 한강공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자리를 떠날 때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더라고요. 심지어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주워서 버리는 사람들도 봤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적지를 말씀드리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따라오세요 라고 하시면서 직접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는 방향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혹시 다른 방향 가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외국인이 길 잃으면 안 되죠 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번 한국 노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따뜻했네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 이 짧은 비행 속에 제가 몰랐던 따뜻함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엔 단지 효율만 추구한다고 느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효율 속에 배려가 있고 침묵 속에 예의가 있다는 거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춰가려는 섬세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 뒤 다시 한국 노선을 배정받았을 때의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행. 물론이죠.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노선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한숨부터 쉬었겠지만 이젠 설렘부터 앞섰습니다. 비행 전부터 미리 식사 메뉴를 체크하고 한국어 안내 문장을 준비하며 스스로 먼저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 문화에 맞춰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비행 중 한 중년 한국 승객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분은 놀란 듯 웃으며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라고 대답하니 더욱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비행이 끝나고 승객들이 빠르게 정리하고 내릴 준비를 할 때 저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비행 후 잠시 서울 시내를 걸었어요. 차거리마다 정확하게 작동하는 신호등,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먼저 양보하는 버스 승객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시각을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빠름과 배려, 기술과 감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행이요. 전 이제 그게 제일 편한 비행이에요. 동료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제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알았어요. 다음 한국행은 단순한 근무가 아닌 기다림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따뜻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것임을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보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정한 따뜻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린유에린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호수였습니다.